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잔파동여도 하락, 상승 5배, 현금도 좋은 투자 대상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램시마 SC, 유럽서 호평, 주목할 만한 황금주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는 물가지표 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쯤 저점 매수가 유효할까요? 자, 아무래도 미국의 PC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PC에 대해서 우려감들은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의 크기를 봤을 때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20포인트, 코스닥 8포인트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5배 이상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특정 이슈 섹터로 이제 집중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시점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도 섹터라는 주도주에 대해서 자금 유입이 급격 유입되면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기회는 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보수적이고 안정적이신 분들이라면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현금을 쥐고 있는 것들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차별화 장세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관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성장률을 1.3%에서 2.2%로 급격히 상향시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걸 뒤집어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술주들 매그니피션트 7 이 7개 종목으로의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은 7개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에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고 또 성장률은 상향했지만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예상치 하회했다라는 거예요. 즉 전반 산업들의 발전은 증가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경기 둔화 우려감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이렇게 보면 비욘드 미트가 107% 급등했죠. 이게 대체육이라든가 숙성육 이런 쪽들이 이제 움직였던 거고 또 쿠팡이 영업이 흑자 전환되면서 15%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들로도 매기가 이동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업종으로 본다면 쿠팡 영향으로 해서 전자상거래가 강세를 보였고 연료전지 쪽들이 그동안 낙폭이 컸다가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신재생 쪽도 트럼프 우세 이런 우려감으로 많이 빠졌다가 낙폭과대 인식 때문에 반등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미디어 섹터들도 나름대로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약세를 본다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들은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반도체 장비 쪽들이 낙폭이 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게임과 철강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ETF 시장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혼조 국면을 보였지만 가상화폐라든가 헬스케어, 2차 전지, 보안 섹터들은 나름대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마와 가치주, 전자 결제 섹터들이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본다면 헬스케어라든가 2차 전지 쪽
것들, 자, 이런 쪽들은 나름대로 이제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일본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 마감했다는 영향으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마감했어요. 그래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1월 CPI가 2%로 상승으로 해서 20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금융 완화 정책 종료 우려감들이 지금 상존해 있다라는 거죠.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이 관련 회의를 앞두고 있고, 이거에 선결돼서 대출 규제를 점검하겠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현된다면 일본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 감정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중국을 보면 이제 양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됐어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대미 제재로 인해서 그동안 약세를 보였지만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3월 1일과 2일 주요 경제 지표죠. 제조업, 비제조업, PMI 발표치를 앞두고 있고 양회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방면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증가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 요인을 보면 어제 상황에서도 어떤 정부 정책의 밸류업 코리아, 자,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으로 해서 이틀 동안 지수가 크게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세제 혜택 지원을 검토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 PBR이라는 지주회사들 매도를 크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제 혜택에 대한 지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주들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서도 어제 반도체 쪽 섹터들을 매도 증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줬고, 경기 선행지수가 2년 연속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어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 저 PBR 관련 장 초반에 매도에 나섰다가 장 마감 무렵부터 순매수 전환하면서 359억 순매수를 보여줬고, 자, 코스닥도 1,200억 이상 순매도를 보였다가 171억 순매도 규모를 줄였거든요. 그리고 선물 역시도 2,100억 순매수 나서고 있는 그런 규모를 봤을 때 어제 낙폭의 만큼 오늘은 지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런데 거래대금은 코스피는 12조 4,100억, 6,4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15% 증가되는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 역시도 약 11조 500억으로 3%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에다 고객예탁금이 2.2%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54조 6,200억, CMA도 자금이 유입되면서 77조 5,900억 기록했거든요. 일단 유동성 유입, 이 부분이 지수의 낙폭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켓머니 펀드에서는 2,400억 소폭 유지됐지만 196억으로 소폭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 역시도 유동성에 근간한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알고리즘 매매가 증가되면서 대형주나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가격 변동이 굉장히 급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득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갔을 때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헬스케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우주 섹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전히 이제 본질 가치와
과대평가 사이에서 지금은 혼조,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정 섹터에 대해서 자금이 집중되면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고, 자, 이론에서 이런 지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섹터들은 프로그램 매도하면서 낙폭이 커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하지만 일단 지금 중소형주들은 차별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중요한 건 본질 가치로 회귀된다. 근거로는 실적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손절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단 실적 개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고, 여전히 시장은 로봇과 인공지능, 그다음에 배터리,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XR 쪽으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섹터는 당분간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섹터들 잡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3, 4일 조정받은 섹터들을 선취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 매매, 이런 부분에서 가격 변동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분봉상으로 급등하는 주식들 여러분들 따라잡았다가는 결국에는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봉 급락, 항상 강조하는 것들, 분봉이 급등한 시점에서 지속적이긴 힘드니까 분봉이 급락하는 시점을 그 가격대를 노리고 거기서 트레이딩 매수 나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여전히 불확실성과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증시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당분간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항상 주의 있게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은 뭐 실적 개선주라든가 이런 할 것 없이 대부분 매도가 나오면서 저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시점에선 차라리 실적주들, 실적 발표한 실적 부진이지만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주식들을 저가 분할 매수 쪽으로 나서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편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본다면 도쿄 수소연료전지 2차 전지 박람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배터리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고, 또 월드 스마트 에너지 위크 2024 개선인데요. 이거 역시도 똑같이 전력 저장 자체라든가 배터리 섹터들이고, 그다음에 카본 프리 연합 정기총회가 있어요. 기후 변화 그러한 관련이기 때문에 카본 프리 관련주들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오늘 조달청에서는 차세대 발사체 종합체계 우수기업 선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주 항공 섹터들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으로는 QRT의 경우에는 마크 저커버그의 방한 소식과 함께 어제 장중 상한가 흐름 나타냈는데 시간 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경신 나왔던 아프리카 TV, 이틀 전에는 갤럭시 링과 관련해서 인터플렉스 안내해 주셨는데 세 종목 어떻게 볼까요? QRT는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게 2024년 영업이익이 2114% 증가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주가가 시간에서 빠진 부분들은 주요 주주로 있는 그 DS 청담 반도체 투자 조합이 약 100만 주, 최근 이틀 동안 100만 주 매도했거든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이제 부담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숨고르기가 나오면 실적 개선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지속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오늘 시초가에서는 어제 시간에서 청담 이 주요주주 매도 때문에 빠지죠. 그러면 일단은 시초가 개파락하면 소기명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럼 반등하는 시점에서 일단 매도하시고, 실적 증가를 보시고, 우리 이건 추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1,000원 전후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 노리시고 38,800원 직전 고점까지 박스권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아프리카 TV는 이제 목표 주가 13만 원 달성했어요. 실직 관련 이슈도 있으면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규 매수는 어렵겠죠.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아프리카 TV는 12만 2천 원 지지한다면 15만 3천 원 직전 고점까지 돌파했으면 좋겠고,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어제 보니까 손절을 못 하셨다고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가 이틀 동안 집중돼서 주가가 단기 급락 나온 것이지 밸류에이션 변화는 없어요. 그렇다면 손절을 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자, 이거는 추가 매수 쪽으로 가자. 차라리 900일은 강한 지지를 받을 거예요. 지지받는 근거가 뭐냐면 자,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81%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실적 개선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과 메타가 혼합 현실을 확장 투자를 하죠. 그리고 갤럭시 링 이 부분이 앞으로 판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적 개선을 믿으시고 손절 안 하신 분이라면 자, 지금 900일이 12,850원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면 대략적으로 13,600원에서 12,8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하시고 지난 1월 29일부터 어제까지 매수했던 주체들, 물려있는 주체들의 평균 단가가 17,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셔서 우리가 25,000원 애초 목표가 아니라 17,000원에서 17,500원 여기를 보신다면 손실 없이 약수익으로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핫테마 그리고 관심 종목은 어떤 테마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3월 6일까지는 2차 전지 섹터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라고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기사는 이게 나왔어요. 바닥 찍은 리튬 니켈 가격 반등세 보인다. 그리고 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도쿄 2차 전지 박람회가 있죠. 그리고 3월 6일 날에는 인터배터리 2024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렇다면 3월 6일까지는 배터리 섹터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관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리튬 관련주로 움직였던 게 포스코 퓨처엠이나 금양이나 미래 나노텍이었어요. 그러면 어제 조정을 잘 받았던 포스코 퓨처엠을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가래에서 어제 2% 상승해서 31만 6,500원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31만 6,500원 여기 잡는 거는 좀 눌림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요거는 31만 원 전후에서 우리가 매수해서 이건 좀 3월 6일까지 한번 끌고 가볼게요. 목표 주가 직전 고점 36만 원 여기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6일까지는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의 목표 주가는 36만 원까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야쌤과 함께 했고요.